안녕하세요. 테크놀로지 위드 드라이트리 채널의 진행을 맡고 있는 드라이트리입니다. 기존에 이제 제가 브런치 글을 통해서 이제 전해드렸던 내용들을 영어 컨텐츠의 형태로 이제 전달하는 것이 이제 기존 콘텐츠의 내용이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이 영문 콘텐츠화와 더불어서 이제 국문 콘텐츠 단에 있어서도 여러분께 이제 좀 전해드릴 말씀들을 팟캐스트 형태로 좀 이제 좀 조곤조곤 전해드리는 그런 코너를 좀 마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소개를 간단히 먼저 드리면은, 저는 이제 드라이트리라는 필명으로 브런치에서 이제 활동을 한 4년 정도 지금 해오고 있고요. 저는 지금 이제 현재 경영학과 박사과정에 재학을 하면서 기술 경영 분야에서 기술 혁신과 R&D 효율성과 생산성, 그리고 이제 스타트업이나 유망 기술, 그리고 기술 안보나 기술 주권에 대한 연구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연구기관에 이제 재직 중이면서 지금 이제 기술 마케팅에 대한 좀 업무들을 담당을 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딥테크나 이제 모빌리티, 뭐 기술 주권 등을 이제 주제로 이제 뭐 학술 논문이라든가 저서 등을 좀 이제 집필을 하고, 이제 대기고 활동이나 이제 뭐 방송 유튜브 출연, 그리고 이제 강연 활동을 통해서 이제 좀 여러분들과 이제 소통해오는 그런 자리들을 마련을 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항상 좀 느꼈던 부분들은 이제 외부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소통하는 것은 늘 시간적인 제약이 많이 이제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관심 있는 주제들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좀 하고 싶었던 얘기들을 다 못 전하는 그 시간상의 제약으로 인해서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이제 편안하게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들을 좀 가지고자 이 팟캐스트라는 채널을 좀 활용을 해보려고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연구 분야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기술 혁신과 기술 개발 효율성,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스타트업과 미래 유망 기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기술 안보, 기술 주권, 또는 이제 기정학으로 이제 불리는 테크노 내셔널리즘, 뭐 이런 이제 세 가지 섹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에 대해서 일단은 조금 주로 이제 콘텐츠화를 해서 국문 콘텐츠로 이제 팟캐스트 형태로 좀 전달을 드리려고 하고요. 아울러서 뭐 이와는 별개로 이제 브런치를 통한 뭐 이제 글 이제 쓰기 활동, 그리고 이제 기존 브런치 글에 대한 또 영문 콘텐츠와 이런 작업들은 이제 같이 병행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 뭐 지금 이제 처음으로 이제 뭐 테스트 베드로서 시험을 하는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 플롯에 대해서는 이제 진행을 하면서 조금씩 이제 가다놓아 나가는 방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콘텐츠를 시작을 하려고 했던 부분들 중에 이제 주제를 이제 정해야 되는데, 제가 이번 주에 학술대에서 이제 발표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ESG와 R&D, 그리고 이제 기업 성과에 대한 이제 이 넥서스를 이제 분석하는 그런 주제인데, 이 논문 주제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리면서 좀 진행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문 이제 주제는 이제 ESG 성과와 R&D 집약도가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연구에서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이제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 50개 이제 바이오 헬스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R&D 투자와 이제 ESG 활동이 기업의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이제 살펴본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적인 이제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분석을 해보니까 이제 연구 개발 R&D라는 것에 이제 돈을 많이 쓸수록 매출이 이제 늘어나는 것을 이제 보였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번에 뭐 이제 노벨 경제학상 주제도 이제 그 기술 혁신이 성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한 주제로 이제 수상을 했었는데, 그의 연장선상으로 혁신이 성장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라는 점이 이제 다시 확인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R&D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지면은 단기적으로는 이제 돈을 많이 이제 잡아먹기 때문에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효율이 떨어지는 이제 부정적인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제 ESG 요인 중에서는 이제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이 높을수록 그 다음 해의 R&D 투자 비중이 높아지는 이제 경향을 보였고, 탄소 배출 강도는 단기적으로 매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진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이제 오히려 이제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ESG가 이제 뭐 R&D와 이제 기업 성과 사이에 이제 매개나 조절 효과를 한다는 이제 것에 대해서는 통계적인 유의미성은 나오지는 않았지만, 시차 모형을 돌려보면은 이제 그 타임 이제 레그들을 이제 입힌 거죠. 그래서 이제 ESG가 시간이 지나면서 R&D 투자를 늘리게 만드는 간접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연구는 이제 ESG와 혁신이 이제 서로 이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시간이 이제 지나면서 서로를 강화하는 관계임을 이제 보여주고요. ESG는 단순히 이제 기업의 이미지를 위한 이제 어떤 평판, 레퓨테이션을 위한 그런 지표가 아니라 기업의 이제 기술 역량과 이제 혁신 준비도를 미리 보여주는 선행 지표로서도 볼 수 있다는 의미를 이제 가지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서론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제 바이오헬스 산업은 이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고요. 생명공학과 이제 제약, 헬스케어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고령화나 만성 질환 증가와 같은 인구 구조 변화 때문에 바이오 기술, 헬스 기술의 수요는 이제 계속 늘고 있고,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이 산업이 이제 얼마나 중요한지도 이제 모두가 이제 깨닫게 되는 그런 순간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글로벌 바이오 헬스 기업들은 두 가지 이제 큰 도전에 직면을 하고 있고요. 하나는 이제 끊임없는 혁신을 위해서 R&D 투자를 지속해야 된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환경 사회 지배 구조, 그러니까 ESG죠. 이런 이제 지속 가능한 경영을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R&D는 새로운 약이나 치료법을 개발하기 위한 핵심 이제 투자지만, ESG는 이제 사회적 책임이나 환경적인 대응, 투명한 경영을 요구하는 어떤 시대적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R&D와 ESG가 기업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아직 의견이 좀 엇갈리는 상황이고요. R&D는 확실히 이제 매출과 성장을 이끄는 요소로 입증이 되어 왔지만은, ESG는 어떤 차원에서는 비용이 많이 들고 단기적으로는 이제 성과를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반면에 ESG가 장기적으로는 기업 이미지나 규제의 리스크 감소, 투자자 신뢰 확보 등으로 이어져서 성과를 높인다는 그런 연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오헬스 산업은 이런 논의를 살펴보기 좋은 이제 산업입니다. 왜냐면은 이 산업은 그 기술 혁신과 사회적 책임이 동시에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약 개발이나 임상 시험처럼 이제 그 R&D 과정이 길고 복잡하면서도 환자 접근성이나 안전성, 환경 영향 같은 사회적 이슈에도 민감한 분야가 바로 이제 바이오헬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에서는 이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 50대 이제 바이오 헬스 기업을 대상으로 R&D와 이제 ESG가 기업의 성장, 그러니까 여기서는 매출인데 매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제 본격적으로 분석을 했고요. 단순한 이제 연도적인 이제 연도별 비교가 아니라 패널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제 기업별 연도별 차이를 통제하면서 단기 효과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이제 시차 효과도 같이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구는 이제 세 가지 목표를 크게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R&D가 이제 첫 번째로는 R&D가 매출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을 하고, 오히려 많은 투자가 비효율을 초래할 수도 있는지를 이제 검증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ESG 중에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거나 이제 탄소 배출 강도와 같은 요인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구분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R&D와 ESG가 단순히 별개의 활동이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로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기업 성장을 이끄는지 이제 밝히고자 한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챕터는 이제 이론적 논의에 대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R&D가 왜 중요하냐, 그리고 ESG가 뭐 기업 성과에 어떤 영향을 주냐, 그리고 ESG랑 R&D는 서로 어떤 식으로 엮여 있는가를 이제 살펴보고자 했었던 겁니다. 처음에 봤던 거는 이제 R&D 투자와 기업 성장에 대한 문헌들을 봤고요.
그래서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는 뭐 오래전부터 기업 성장의 핵심 엔진으로 여기져 왔죠. 그러니까 슈페터주의적인 이제 관점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R&D에 돈을 많이 쓴 기업일수록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고요. 결국 매출도 늘어난다는 게 이제 일반적인 결론입니다. 그래서 특히 제약이나 바이오 산업처럼 기술 의존도가 높은 산업에서는 이제 R&D가 생존을 좌우를 하고요. 그래서 신약 하나 개발을 하는데 수년이 걸리고 규제도 이제 까다롭기 때문에 연구를 멈추면 바로 이제 뒤처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R&D 투자가 너무 많다고 이제 좋은 것은 무조건 많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정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은 이제 효율이 당연히 떨어지고요. 비용 부담이 이제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너무 많은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을 하면 관리가 복잡해지고 상용화까지 이제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수익성이 이제 낮아지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연구 개발은 얼마나 많이 하느냐 보다는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느냐가 이제 더 중요하다는 게 이제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우리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ESG 성과와 기업 가치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뭐 ESG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환경이나 사회 지배 구조에 대한 것을 이제 의미를 하죠. 그래서 요새 이제 기업들이 단순히 돈만 잘 버는 것보다는 얼마나 책임 있게 운영되는지도 이제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ESG를 잘하면 이제 투자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규제 리스크도 줄으면서 브랜드 이미지는 또 이제 높일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탄소 배출을 줄이게 되면은 에너지 비용이 줄고 재생에너지를 쓰면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이제 사회적으로 좋은 평판을 쌓으면은 인재를 끌어들이기도 쉽고 소비자 충성도도 높아질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ESG가 언제나 이익을 주는 건 아닐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비용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관리나 보고 절차가 복잡해져서 단기 수익에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이나 바이오처럼 이제 연구비가 많이 드는 업종에서는 ESG에 대한 강조를 하는 것이 오히려 이제 R&D에 들어갈 예산을 ESG가 잡아먹는 그런 일종의 뭐 자원의 한정된 자원에 대한 경쟁 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R&D와 ESG를 서로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거에 이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 연구에 따르면은 이제 ESG와 R&D가 앞서 얘기했던 그런 자원에 대한 경쟁 관계라기보다는 서로 돕는 관계라는 관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 기반 이론에 따르면은 이제 R&D는 기업의 고유한 기술 역량을 만드는 수단이고요. 그리고 ESG는 그 기술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장기적으로 유지되게 만드는 기반입니다. 그래서 이제 혁신이 사회적 신뢰와 결합이 되면 더 큰 효과를 나타낸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동적 역량 이론에서는 ESG를 기업이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배우는 어떤 조정 능력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재생에너지나 친환경 생산 설비에 투자하는 기업은 이제 규제 리스크가 줄고 이런 안정성이 다시 이제 R&D 효율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ESG가 이제 그 연구 개발이 지속적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어떤 환경적인 안정 장치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반면에 초기 단계에서는 오히려 ESG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설비 투자나 감사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단기적으로 R&D에 쓸 돈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 그렇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 ESG가 기업 내부의 자리를 잡으면서 신뢰나 평판 그리고 자본 접근성과 같은 무형 자산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시 이제 R&D에 대한 투자로 이어져서 장기적으로는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이번 연구의 이제 필요성과 이제 어떤 기존 연구의 리서치 갭을 좀 이제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R&D나 ESG 각각의 효과를 이제 분석한 연구들은 많았고요. 하지만 이제 ESG, R&D가 같이 이제 어떻게 기업 성과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는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이오헬스처럼 이제 기술 혁신과 사회적 책임이 동시에 중요한 분야에서는 이런 이제 통합적인 접근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R&D와 이제 ESG가 함께 기업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이제 2015년에서 2024년에 그 장기간의 패널 데이터로 이제 살펴봤고요. 어떤 단기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1, 2년 후에 나타나는 지연 효과, 레그드 이펙트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세 번째 챕터는 이제 연구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는 이제 연구의 구체적인 설계, 그러니까 무엇을 어떻게 이제 분석했는가를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이제 연구 질문입니다. 그래서 R&D 투자가 매출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가가 이제 첫 번째고요. 그래서 연구 개발에 이제 돈을 더 많이 쓰면은 실제로 매출이 더 올라가냐를 이제 한번 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R&D 집약도입니다. 그 R&D 이제 인텐시티라고도 이제 하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매출 대비했을 때 R&D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를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집약도가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를 이제 본 게 두 번째 질문이고요. 그래서 이제 투자 비율이 너무 높아지면 오히려 비효율이 생길 수 있다는 거를 이제 좀 검증하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ESG 요인.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재생에너지 사용과 탄소 집약도를 집중적으로 보는데 요게 이제 기업 성과에 영향을 주냐.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많이 쓰면 장기적으로 더 성장을 할 수 있냐. 그리고 탄소 배출이 더 많은 기업은 뭐 단기적인 매출엔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리스크를 안고 갈 수도 있지 않냐라는 걸 이제 본 거고요. 네 번째는 이러한 효과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도 지속되는가. 그래서 ESG와 R&D의 영향이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1, 2년의 그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걸 이제 봤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7가지 가설을 세웠고요. 그 H1은 이제 R&D 투자는 매출을 늘릴 것이다. 그리고 H2는 R&D 비율이 너무 높으면 효율이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H3A는 이제 재생에너지는 긍정적인,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사용이 늘어나면 그 기업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H3B는 이제 탄소 집약도가 올라가면은 단기적으로는 기업 매출에 플러스지만 장기적으로는 마이너스일 것이다.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H4는 이제 ESG를 잘하는 기업일수록 R&D 투자가 늘어날 것이다. H5는 ESG가 R&D와 매출 사이를 매개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ESG가 R&D를 타고 성과로 간다. 이런 거고요. H6는 이제 ESG가 R&D 효과를 강화한다. 요건 이제 조절 효과죠. 그리고 H7은 이제 이런 관계들은 시간이 지나도 이어진다. 시차 효과입니다.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데이터 구성인데, 이제 데이터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 50개 기업, 이제 바이오헬스 기업을 대상으로 만들었고요. 기업 리스트는 이제 컴퍼니스 마켓캡에서 이제 시가총액 기준으로 수집을 했고, 선정을 했고, 재무 데이터는 이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세크의 이제 에드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제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매출, 레버뉴에 대한 부분, 그리고 R&D 지출액, 그리고 R&D 집약도,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재무 변수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ESG 관련해서는 기업의 이제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나 ESG 보고서 이런 거 연례로 내는데 그런 보고서에서 이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비중, 그리고 탄소 집약도, 집약도는 그러니까 스코프 1, 2라 그래서 이제 배출에 대한 그 기준치가 있고요. 그래서 배출량을 이제 매출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이제 핵심적인 이제 환경 변수로 쓰였고요. 그래서 이제 10년 동안의 데이터를 모아서 이제 500개의 이제 기업연도 패널 데이터가 이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출은 로그로 변환을 했고, 나머지는 이제 표준화해서 비교 가능하게 처리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분석 방법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패널 데이터 회귀 분석을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OLS로 먼저 이제 한번 상관관계를 그러니까 그 리그레션을 한번 돌려보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 픽스드 이펙트 를 통해서 이제 기업별 특성을 통제를 하고, 이어 픽스드 이펙트로는 이제 글로벌 경기나 외부 충격,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코로나19 같은 게 이제 그 익스터널 이제 샥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걸 이제 컨트롤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랜덤 이펙트 모델은 이제 비교용으로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그드 모델로 시차를 적용을 해서 이제 T-1, T-2까지 이제 나타나는 ESG와 R&D의 영향을 이제 같이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 단위의 이제 클러스터 오차를 이제 적용을 해서 오차의 이제 자기 상관 문제를 줄여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이제 먼저 이제 결과를 요약해보면은 뭐 이런 겁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R&D가 매출에 확실히 도움이 된다.
그래서 OLS를 해보니까 R&D에 1%의 비용을 이제 추가하면은 매출이 이제 투자를 하면은 매출이 이제 0.98% 증가한다. 거의 비례한다는 거고요. 물론 뭐 이런 거는 이제 기업별 특성이나 연도별 변동 이런 걸 이제 통제하면은 좀 줄기는 하지만은 전반적으로는 R&D가 이제 확실히 성장의 핵심 동력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R&D 비율이 너무 높으면 오히려 비효율적이다라는 건데요. 뭐 이것도 이제 매출 대비한 이제 R&D 비중이 이제 매출 성장에는 오히려 음의 영향을 이제 줬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시 말해보면은 R&D를 무턱대고 많이 한다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기업 규모나 시장 상황에 맞는 적정 수준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제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워낙 신약 개발하려면 연구기간도 길고 실패할 확률도 높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은 자원을 R&D에다 쏟으면은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성과가 지연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ESG는 이제 미묘하지만 어떤 재생에너지 부분에서는 이제 긍정적인 신호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을수록 매출이 늘어나는 경향은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특히 이제 그 컴퍼니 픽스드 이펙트랑 그다음 랜덤 이펙트 모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에너지 효율이나 친환경 전환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고요. 근데 이제 조금 이제 그 복잡한 거는 이제 탄소 집약도입니다. 그러니까 매출 대비한 탄소 배출량에 대한 건데, 단기적으로는 매출과 이제 양의 관계. 그러니까, 그 이제 탄소에 대한 배출량이 많아서 이제 그러니까 생산량이 많아지면은 매출이 늘고요. 그러면 이제 탄소 배출도 같이 늘어나겠죠. 하지만 그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부정적이거나 무의미한 관계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탄소 배출이 많은 기업은 단기 성과는 내더라도 지속 가능한 측면에서는 다소 이제 불리할 수 있다는 이제 의미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시차 효과인데요. 그러니까 ESG의 효과는 이제 늦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거는 이제 ESG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차 모형으로 이제 1년, 2년 뒤에 데이터를 이제 분석을 해봤더니 이제 R&D 투자의 긍정적인 효과는 그대로 유지가 됐지만 ESG 변수들은 즉각적인 매출 영향을 보이는 것에는 이제 미약한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ESG는 단기적인 실적보다는 장기적인 혁신 투자 기반으로 이제 작용을 한다는 걸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제 ESG는 직접적인 매개나 조절 효과는 약하지만 방향성은 이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ESG가 R&D와 성과 사이를 매개를 하거나 R&D 효과를 강화하는 조절자로 이제 작용을 했는지 확인을 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방향성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ESG 점수가 높은 기업이 이제 R&D 성과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나타나는 이제 경향은 있었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게 이제 뭐 데이터로 이제 검증된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이제 시그널은 보였다. 이 정도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이제 ESG가 다음 해에 이제 R&D 투자를 끌어올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이제 추가 분석 중에 하나는 ESG가 1년 뒤에 이제 R&D 투자를 늘릴까?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가 비중이 이제 높았던 기업은 다음에 이제 R&D 비중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탄소 집약도가 높은 기업도 오히려 다음에 이제 R&D를 더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ESG가 단기적으로는 비용으로 보여도 기업 내부에서는 이를 혁신 압력으로 받아들이고 R&D를 강화하는 식으로 이제 반응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SG와 이제 R&D는 경쟁 관계가 아니라 서로 자극하고 강화하는 관계다라는 것이 이제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분석 결과로 살펴봤던 내용들을 요약을 해보면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R&D 투자는 여전히 이제 성장의 이제 핵심 엔진이다. 하지만 이제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비효율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ESG는 이제 단기 수익에는 별 영향이 없지만 장기적으로 R&D를 키우는 토양이 된다. 그리고 이제 특히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전환은 그 다음에 혁신 역량을 높이는 이제 촉매로서 작용을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ESG와 혁신은 경쟁이 아니라 서로를 밀어주는 장기적인 파트너 관계이다라는 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 챕터는 논의입니다. 그래서 디스커션이고요. ESG와 R&D 통합이 실제로 이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제 살펴본 겁니다. 그래서 현장 중심에 좀 이야기를 담아봤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글로벌 바이오헬스 대기업들이 ESG와 R&D를 어떻게 엮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ESG가 이제 홍보용이 아니라 R&D의 일환으로서 작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ESG가 단순히 이미지 관리, 그러니까 착한 기업으로 이제 보이기 위한 활동이었다면은 이제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고요. 요즘에 이제 글로벌 제약사들은 ESG를 이제 R&D 운영 시스템 안으로 통합을 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구개발팀이 임상실험이나 품질 관리를 담당하면서 동시에 이제 탄소 배출 관리나 재생에너지 사용, 데이터 보안이나 윤리 기준을 같이 관리하는 식으로 이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SG가 따로 떨어진 어떤 부서의 이제 보고서용 업무가 아니라 R&D를 설계하고 실행할 때 고려해야 되는 하나의 이제 운영 변수로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친환경 설비가 오히려 연구 효율을 높인다라는 게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일부 기업들은 이제 대규모 R&D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실험실과 이제 공장을 동시에 이제 탄소 중립형 시설로 이제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연구소의 냉난방 시스템을 전기식 고효율 설비로 교체를 하거나 실험 장비나 이제 클린룸의 이제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이제 공장의 옥상이나 이런 부지에 태양광 발전을 이제 설치하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는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들지만 장기적으로는 전력 비용을 안정화시키고 장비 이제 가동률을 높여주고요. 시설 유지 보수를 줄여서 R&D 일정의 이제 안정성을 높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공정 개선은 이제 탄소 감축뿐만 아니라 연구 프로세스 자체를 더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투자가 연구 개발 효율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급망 차원에서는 ESG 기준이 이제 협력사의 이제 품질을 이제 끌어올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대형 제약사들이 이제 협력 업체들한테도 이제 ESG 기준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뭐 좋은 품질의 원료를 납품해라라는 수준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환경 안전에 대한 기준도 이제 충족을 하고 이제 근로자 복지도 보장하고 데이터 보안도 확보하라라는 이제 조건을 이제 걸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게 단순히 뭐 윤리적인 이유만으로만 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기준이 도입이 되면 협력사의 생산 관리나 이런 공정 품질이 자연스럽게 향상이 되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임상 지연이나 품질 문제 같은 R&D에 대한 그런 리스크도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소셜 사회적인 이제 부분인데요. 이제 접근성과 윤리가 이제 R&D 일부가 된다, 뭐 이런 겁니다. 예전에는 이제 신약을 개발한 다음에 사회공헌 차원에서 뭐 이제 개발도상국에 먼저 공급을 하는 방식들이 많았는데요. 지금은 이제 윤리적인 이슈나 접근성에 대한 이슈를 R&D 초기부터 이제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임상 실험 설계를 할 때 다양한 인종이나 지역 환자를 포함하거나 혹은 이제 뭐 특정 질병의 이제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가격 정책이나 유통 구도를 미리 고려를 하고 현지에서 생산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로컬 패키징이나 이제 병입 공장 이런 걸 이제 병행하는 방법을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좋은 일을 하는 걸 넘어서 이제 임상 데이터의 신뢰성이나 뭐 승인 속도 그리고 시장 진입 타이밍이 개선되기 때문에 상업적 효율성과 이제 연결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거버넌스인데 ESG를 이제 보상 체계 안에 넣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의 이제 임원 보상 체계에 ESG 목표를 직접 이제 연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개발에 대한 성과뿐만 아니라 탄소 배출에 대한 감축, 그리고 공급망에 대한 준수율, 그리고 이제 다양성 확보와 같은 이제 ESG 목표 달성 여부도 그 임원들의 성과 평가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ESG가 이제 조직 문화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R&D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이런 ESG적인 리스크들을 고려하는 습관이 이제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ESG라는 게 뭐 혁신을 방해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 혁신이 성공할 확률을 높여주는 운영 체계로서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 30분 정도 지금 얘기를 했는데 이제 마지막 이제 결론 챕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5가지 정도 더 말씀을 드리고 좀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적인 부분은 이겁니다. 그 R&D는 성장에 있어서 핵심적으로 작동하는 엔진이고 ESG는 그 엔진이 돌아가게 하는 윤활유적인 역할을 한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R&D가 여전히 기업 성장의 중심축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ESG가 단기 성과보다는 지속 가능한 혁신을 장기적으로 만들어준다. 그리고 ESG R&D는 서로를 키워주는 관계다. 라는 게 이제 핵심적인 세 가지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학문적 또는 이제 실무적인 시사점으로 가보면은, 먼저 이제 학문적으로는 이 연구가 ESG를 이제 비용이 아니라 역량으로 보는 관점을 강화했다는 점이 이제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ESG는 단순히 기업의 평판을 위한 게 아니라 기술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조직적인 능력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이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영 실무적인 시사점은 이제 기업의 이사회나 경영진이 ESG를 의무사항으로만 보지 말고 R&D 전략의 일부로서 포함을 해야 된다는 걸 이제 강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ESG를 잘할수록 투자 인재 유치나 인재 확보나 규제 대응이 쉬워지고 결국에 혁신을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요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연구의 이제 한계와 향후 과제인데요. 이번 연구는 이제 아무래도 상위 상위 50개 글로벌 기업만 다뤘기 때문에 중견 기업이나 이제 신흥국의 기업을 많이 포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ESG 데이터의 세부 지표가 기업마다 이제 좀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완벽하게 이제 대칭을 해서 비교하기 어려운 한계도 있었고요. 그래서 다음 연구에서는 이제 중소기업들의 바이오헬스 기업까지 포함한 확장 분석 혹은 산업별로 이제 ESG나 R&D에 대한 상호작용 비교 그리고 ESG 세부 항목별로 개별 효과를 분석하면 좋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R&D와 ESG가 함께 이제 기업의 혁신과 성장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네. 어떻게 오늘 이제 처음으로 이제 좀 한번 팟캐스트 진행을 해봤는데 들으시기에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피드백이나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뭐 기술 혁신과 기술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리고 사회의 변화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드라이트리였습니다.